제 결혼식 날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동생 서윤이의 결혼식이었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 이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예요. 한서진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화려한 메이크업, 동생이 즐겨 쓰던 진한 립스틱, 그리고 이 무거운 드레스까지. 저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수한 정장 차림으로 회사 서류를 검토하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이죠. 3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서진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회사는 무너진다. 어떻게든 서윤이 행세를 해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생 서윤이가 강산그룹 후계자 강민호와의 결혼을 앞두고 도망쳤다는 거였죠. 결혼 조건으로 아버지 회사의 부도 위기를 해결해주고 거액의 긴급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서윤이가 파혼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서윤이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다. 메모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어. 아버지가 건넨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서윤이의 글씨였어요. 그 남자. 너무 무서워. 뭔가 이상해. 언니는 나 대신 가면 안 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강민호라는 남자에 대한 소문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4년 전 화재 사고로 심각한 얼굴 흉터를 얻은 뒤부터 대외 활동을 일절 중단했다는, 가면이나 짙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성격이 괴팍하고 폭력적이라는 소문까지. 아버지, 이건 강 회장님은 두 딸을 본 적이 없어. 서윤이가 SNS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너만 잘 연기하면 들킬 일 없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거래처 사람들이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는단 말이야.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임감 때문에 살아온 제가 아니던가요? 동생은 화려하게 꿈을 줬고 저는 묵묵히 가족을 지탱하는 역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죠. 알겠어요. 그렇게 3일 동안 저는 서윤이로 변신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서윤이의 말투, 걸음걸이, 습관까지. 헤어 디자이너가 제 머리를 서윤이처럼 웨이브로 말아주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제 얼굴을 서윤이의 SNS 사진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수백 명의 하객들, 거대한 샹들리에,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레드카펫.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게 강민호의 신부래. SNS에서 보던 그 인플루언서 맞네. 얼굴 진짜 예쁘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긴 통로 끝,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린 채였어요. 눈만 보였죠. 그 눈이 저를 향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서윤아, 너는 왜 이런 남자가 무서워서 도망친 거야? 속으로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제단 앞까지 걸어갔고 강민호 옆에 섰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강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 눈동자가 저를 훑었어요. 제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남자는 위험하다고. 신랑,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섬뜩했죠. 신부,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객석에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네. 간신히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십시오. 강민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차가웠거든요. 얼음장처럼. 그는 제 왼손 약지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제 넷째 손가락에 있는 작은 점을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반지를 끼우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린 걸까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됩니다. 주례의 말에 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입맞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입술이 제 귓가에 닿았죠. 지옥에 온 걸 환영해. 그 목소리가 제 등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 남자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윤이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가짜 신부라는 걸. 그런데 왜 결혼식을 진행한 걸까요? 대체 무슨 속셈인 거죠? 리무진에 탔을 때도 피로 연장으로 이동할 때도 강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부케를 너무 세게 쥐어서 꽃잎이 구겨질 정도였죠. 피로연이 끝나고 저는 강민호와 함께 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웅장함이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죠. 마치 감옥처럼 보였거든요. 현관에서 강 회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윤 씨, 아니, 이제 우리 며느리로군요. 강 회장님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우리 가문의 체면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은 이제 강산의 며느리예요. 예,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님이 떠나고 저는 신혼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침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강민호가 방 한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마스크는 벗지 않은 채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가짜 신부로서의, 그리고 이 낯선 남자와의 신혼 첫날 밤이. 방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민호 씨, 앞으로 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가 번개처럼 돌아서더니 성큼성큼 제게 다가왔어요. 지팡이 소리가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죠. 그는 거칠게 제 웨딩 베일을 걷어냈습니다. 닥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가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한서윤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서윤이는 네 번째 손가락에 점이 없거든. 반지 끼울 때 확인했어. 저는 자기도 모르게 왼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맞아요. 저한테는 넷째 손가락에 작은 점이 있죠. 동생에게는 없는. 내 언니는 나를 돈만 보고 접근한 싸구려로 알았겠지. 그래서 도망쳤고.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체 왜 결혼식을 진행했냐고. 그가 제 턱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강산그룹의 체면 때문이야. 어머니의 명예 때문이지. 신부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그룹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이 점점 세졌어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회사? 그거 살릴 생각 없어. 계약서에 명시된 건 한서윤과의 결혼이었거든. 가짜 신부는 해당 사항 없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회사는 관심 없어. 그가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턱을 쓸어내렸죠. 아팠습니다. 그럼 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왜 결혼식장에서 폭로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해?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에 덧댄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마스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왼쪽 얼굴에는 심각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붉고 울퉁불퉁한 자국이 관자놀이에서 턱까지 길게 뻗어 있었어요. 눈가와 입꼬리까지 흉터가 이어져 있었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니, 움찔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몸이 반응했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 그가 비웃었습니다. 역겨워? 무서워? 아니, 거짓말하지 마. 다들 똑같은 표정을 짓거든. 놀람, 혐오, 그리고 동정. 내가 그토록 원하는 강산그룹의 가격표는 바로 이 얼굴 뒤에 붙어 있어. 그가 제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돈 때문에 내 상흔까지 감수할 수 있는 당신의 탐욕이 더 역겨워.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뭐? 가족을 위해서? 더 웃기는 변명이네. 그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드레스가 구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지옥에 온 걸 환영해 한서진. 그가 지팡이를 짚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무릎도 후들거렸죠. 저는 웨딩드레스를 벗으려 했지만 지퍼가 손에 잘 잡히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욕실 문이 열렸고 강민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죠.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불 꺼.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조명 스위치를 눌렀어요. 방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달빛만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왔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울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뭐 하는 거야?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에서 잘게요. 침대에 올라와. 괜찮아요. 명령이야. 저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규칙을 정해줄 거야. 규칙이요? 아나. 어머니 앞에서는 완벽한 한서윤으로 행동해. 실수하면 너희 아버지 회사는 그날로 끝이야.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둘.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내가 부를 때만 와. 네. 셋. 내 얼굴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특히 언론이나 외부인에게. 알겠습니다. 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척하지 마. 역겹거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해? 알겠습니다. 강민호가 돌아 누웠습니다. 등을 보이며 누운 그의 어깨가 달빛에 드러났어요. 넓은 어깨였지만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옆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강민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불이 뜨거워.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는 이불을 움켜쥐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도와줘. 서윤아. 민호 씨 일어나세요. 꿈이에요.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친 숨소리를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물 드세요. 그는 물잔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왜 앉아? 민호 씨가 악몽을 꾸셔서요. 신경 쓰지 마. 그가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하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새벽이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눈을 뜨고 있었고 강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하녀의 목소리였어요. 강민호가 일어나 마스크를 다시 제대로 고쳐 썼습니다. 일어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는 지팡이를 짚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일어나 구겨진 드레스를 정리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더군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서윤으로서의 연기, 강민호의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차가운 지옥에서 살아남기. 모든 게 지금부터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는 전쟁터였습니다. 거대한 식탁 한쪽 끝에는 강 회장님이, 다른 쪽 끝에는 강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민호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죠. 서윤 씨 잘 주무셨나요? 예, 회장님. 편히 잤습니다. 그래요. 오늘부터는 며느리 교육을 시작해야겠어요. 교육이요? 당연하죠. 이제 당신은 강산그룹의 얼굴이에요. 우리 집안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호는 회사로 향했고 저는 홀로 회장님 앞에 섰죠.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님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서윤 씨, 아니, 이제 강서윤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예, 회장님. 우리 민호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4년 전 사고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밝고 사교적인 아이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피하죠. 강 회장님의 목소리에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로 보이면 됩니다. 언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 회장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상처를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당신 가족은 끝입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명백한. 명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산그룹의 자선 파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들이 와서 저를 꾸며줬어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 진한 메이크업, 높은 힐까지.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서윤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SNS 속 인플루언서 한서윤 말이죠. 파티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벌들, 유명인들,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기 강민호 부인 아니야? 실물이 더 예쁘네. 근데 강민호는 왜 안 보이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강민호는 파티장 구석 VIP 라운지에 있었어요. 역시나 짙은 마스크를 쓴 채로. 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사람들이 쳐다본다. 웃어. 그의 명령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와인 한 잔 가져와. 네. 저는 바로 향했습니다. 와인을 2잔 들고 돌아서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서윤 씨? 배지욱이었습니다. 강민호의 대학 동창이자 라이벌 그룹 후계자. 그리고 서윤이를 좋아했던 남자. 안녕하세요, 배 대표님. 저는 서윤이처럼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배지욱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결혼 축하드려요. 그런데 그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저는 뒤로 물러섰죠.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달라요? 예전에 만났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더 차분해 보이시고 눈빛도 다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걸까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결혼도 했고. 그런가요? 배지욱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어쩐지 서윤 씨와는 다른 절박함이 보이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불안했어요. 이 사람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죠. 서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였어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가 오랜만이네. 민호야. 결혼 축하한다. 두 남자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마치 두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죠. 내 아내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냥 인사 나눴지. 예전에 몇 번 본 적 있어서. 그래. 이제 그만 가봐. 아내가 피곤해 보이거든. 강민호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소유의 표시였죠. 저는 굳어버렸어요. 그럼 또 봐요, 서윤 씨. 배지욱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강민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 남자 조심해. 뭔가 눈치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아세요? 저 눈빛 봤어? 당신을 관찰하고 있어. 파티가 끝나고 차에 탔을 때 강민호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 씨, 배지욱 씨와는 어떤 사이예요? 친구였어. 과거형이야. 왜요? 사고 이후로 다들 날 피했거든. 지욱이도 마찬가지였지.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흉터난 얼굴 보고 질겁하더라. 그 뒤로는 연락도 안 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저택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진한 메이크업에 지친 제 얼굴이 보였죠. 이게 내 삶이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짜로 살아가는 것, 매 순간 연기하는 것,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녀가 차를 가져왔어요. 도련님께서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차를 마시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진 씨, 저 배지욱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걱정 마세요. 비밀은 지킬게요. 하지만 위험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서진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민호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배지욱의 메시지, 강 회장님의 경고, 그리고 강민호의 차가운 태도. 모든 게 저를 짓눌렀어요. 새벽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강민호가 지팡이를 짚고 서재로 향하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자는 건 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 집에는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둘이나 있었죠.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고통으로. 다음 날 아침 강민호의 주치의 김도현 박사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김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거든요. 김 박사는 강민호와 함께 지하 재활실로 내려갔어요. 도련님. 김 박사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강민호는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죠. 저는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경성 발작입니다. 사모님은 나가 계세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마스크가 벗겨져 흉터가 그대로 드러났고요. 김 박사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고 호흡을 안정시켰어요. 괜찮아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나가라고.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들어 3번째입니다, 도련님. 알아. 이러다간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심리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싫어. 그럼 사모님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아까 사모님이 들어왔을 때 도련님 심박수가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강민호는 마지못해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재활 중에 또다시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강민호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뜨거워. 불이야. 도와줘. 그는 과거의 화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지금은 불이 없어요. 저 봐요. 여기는 안전해요. 강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 뭐가요? 이 얼굴, 이 발작, 이 모든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거짓말. 진짜예요. 저는 당신이 견뎌온 고통이 느껴져요. 그게 무섭지 않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차갑게 굴었지만 가끔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물 좀 가져와. 타월. 짧은 명령들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호의 재활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발작 횟수도 줄었고요. 김 박사는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사모님 덕분입니다. 어느 날 오후 재활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강민호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서윤이와는 달라.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윤이는 나를 두려워했어. 당신은 두려워하면서도 도망치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해? 돈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청소를 도왔습니다. 책장을 닦는데 뒤쪽에 숨겨진 앨범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앨범이었죠. 호기심에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 강민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흉터가 없던 시절에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아이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민호야, 평생 친구하자. 서윤이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강민호와 서윤이는 이미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두 아이가 촛불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생일 파티였나 봅니다. 하지만 사진 가장자리가 그을린 자국이 있었죠.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설마,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함부로 남의 물건 뒤지지 마.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나가. 민호 씨, 이 사진. 나가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노크했어요. 민호 씨, 저예요. 들어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이를 알고 있었어. 어릴 때부터.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친했거든. 서윤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서윤이 생일이었어. 우리는 몰래 불꽃놀이를 했지. 창고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번졌어. 순식간이었어. 나는 서윤이를 먼저 밀어냈어. 그리고 나도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가 얼굴을 만졌습니다. 흉터가 있는 부분을. 불기둥이 무너졌어. 얼굴에. 민호 씨. 서윤이는 나를 버리고 도망쳤어. 내가 불타는 걸 보고도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어. 겁이 났겠지. 혼날까봐.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서윤이는 그 사건을 부정했어. 나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고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지. 그런데 왜 결혼을? 복수하고 싶었어.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윤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어. 나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의 분노, 그의 차가움, 모든 것이. 하지만 당신은 서윤이가 아니야.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이 흉터가 조금 덜 무거워지는 것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 씨, 가까이 오지 마.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믿지 못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고 있었죠.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를 받아들일 시간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관계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강민호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버틸만하네. 당신 덕분인가? 제가 뭘 했는데요? 있잖아.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죠. 저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강민호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고 발작 횟수도 월 1회 이하로 줄었죠. 김 박사는 감탄했습니다. 도련님, 이 정도면 곧 사회 복귀도 가능하겠어요. 그래? 어느 날 오후 강민호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산책 갈래? 산책이요? 응. 정원이 예쁘거든. 한서진. 그가 갑자기 제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당신 이름 맞지? 서윤이 언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들었어. 서윤이한테 언니가 있다고. 경영학과 나왔고 회사 일 도와준다고.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고마워. 당신이 와줘서. 며칠 뒤 김 박사의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강민호와 함께였어요. 천천히 가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우진이 서 있었어요. 제 옛 약혼자 첫사랑이었죠. 우진 씨. 강서윤 사모님. 비서가 급히 다가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진료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서윤? 무슨 소리야? 서진아, 대체. 실례합니다. 비서가 저를 이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옛 남자? 진료를 마치고 차에 탔을 때 강민호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화났어요? 아니.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남자, 아직도 좋아해? 대답 안 해? 잘 모르겠어요. 강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당신도 결국 나를 이용한 거야. 돈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웃기지 마.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서윤의 삶을 훔쳐 사는 게 즐거워? 그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호. 입 닥쳐. 이제 당신한테 실망했어.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진 씨, 저 정우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우진 씨,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강민호랑 있어? 서윤이는 어디 있고? 설명하기 복잡해요. 만나자. 제발. 나 너무 걱정돼.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우진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일 2시 청담동 카페라미에서. 알았어. 꼭 나와줘. 다음 날 저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는 쇼핑 간다고 둘러댔죠. 우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진아. 그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 기억을 떠올리게 했죠. 우진 씨.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강민호 부인 행세를 하고 있어?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진아, 그 남자 위험해. 소문 들었어. 성격 이상하고 폭력적이라고. 아니에요. 민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본능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설마 그 남자한테 감정 생긴 거야?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나랑 도망가자. 나도 이제 일 좀 안정됐어. 너 구해줄 수 있어. 우진 씨. 제발. 나 너 아직도 좋아해.
그 순간 카페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강민호였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재미있네. 그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내 아내가 옛 남자랑 미래하는 현장을 직접 보다니. 민호. 이건 설명 필요 없어. 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잠깐만요. 우진이 일어나 막아섰습니다. 서진이 놔주세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아내야. 법적으로. 강민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짜 결혼이잖아요. 서진이 불쌍한 거 안 보여요? 입 닥쳐. 강민호가 우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호 제발. 제가 그를 말렸습니다. 강민호가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우진을 쏘아보는 눈빛이 무서웠죠. 다시는 내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강민호가 폭발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민호. 당신을 믿었어.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했어. 근데 결국 나한테서 도망가고 싶었던 거야.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서윤이랑 똑같아. 나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당신을 배신한 적 없어요. 우진 씨를 만난 건 정리하고 싶어서였어요. 정리? 웃기고 있네. 차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죠. 민호 제발 들어봐요. 지겹다. 이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 그가 저택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싫어요. 오해해요. 제 말 좀 들어봐요. 놓으라고. 그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아!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급히 달려왔죠. 서진.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가 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요. 하지만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삐었나 봅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강민호는 저를 직접 안아 방까지 데려갔습니다. 의사를 불러 발목을 치료받았어요. 다행히 가벼운 염좌였죠. 이틀 정도 푹 쉬면 괜찮을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제 옆에 내내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죠. 의사가 나간 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날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화가 났던 거야.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안 떠나요. 약속해? 약속해요. 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흉터가 있어도 정말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다음 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민호의 재활 성공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강산그룹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도련님 덕분에 주가가 20%나 올랐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님도 흡족해했죠. 역시 우리 민호야.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해야겠구나. 강민호는 제게 귓속말했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회장님, 저예요. 서윤이에요. 그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저는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서윤이가 서 있었죠.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언니. 서윤이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왜 여기 있어? 강 회장님이 나타났어요.
서윤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해요, 회장님. 큰 오해가 있었어요. 서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연기였죠. 저는 동생의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민호 씨가 그렇게 심하게 다쳤는지 몰랐어요. 소문만 듣고 겁이 나서 도망쳤는데 정말 후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언니, 이건 내 자리야. 원래 내가 민호 씨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넌 도망쳤어. 계약을 파기한 거야. 실수였어.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때 강민호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서윤이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윤. 민호 씨. 서윤이가 그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한 발 물러섰죠. 왜 왔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겁이 많아서. 됐어. 이제 필요 없어. 뭐라고요? 서윤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한텐 이미 아내가 있어. 서진이. 강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강 회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민호야. 이건 신중히 생각해야 해. 어머니, 대외적으로 생각해봐. 서윤 씨가 원래 약혼자였어. SNS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언론에서도 서윤 씨를 민호 부인으로 알고 있고, 그게 중요해요? 저는 서진이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서진 씨는 가짜였잖니? 강 회장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체면을 생각해야 해. 강산그룹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서윤 씨가 더 적합해. 말도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제가 돌봤어요. 제가 곁에 있었어요. 알아요. 고마워요, 서진 씨. 강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윤 씨가 돌아왔으니 당신은 물러나야죠. 회장님, 충분히 보상은 하겠어요. 당신 아버지 회사도 살려주고. 저는 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어머니, 저는 민호야. 강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상처를 세상에 보여줄 거야? 서윤 씨가 있으면 내 얼굴을 가릴 수 있어. 사람들은 아름다운 부인만 보게 될 거야. 그런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우리 가문의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님이 제 방으로 와서 봉투를 건넸어요. 수고했어요, 서진 씨. 이건 당신의 몫이에요. 두둑한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저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계약은 계약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이 집을 떠나주세요. 민호는 뭐라고 했어요? 민호는 제가 설득할 거예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강 회장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 괜찮으세요? 서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켜. 왜 이래요? 나 서윤이잖아. 어릴 때 같이 놀던. 그때 넌 날 버렸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민호 씨 얼굴 좀 보여줘요. 궁금해서. 싫어. 왜요? 나 민호 씨 부인인데. 아직 아니야. 곧 될 거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강민호가 서재 문을 열고 나왔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는 거야? 응. 기다려. 그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윤이가 나타났어요. 민호 씨, 아침 식사 준비됐대요. 서윤이가 강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권리인 것처럼 강민호가 제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 지내, 언니. 서윤이가 저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며 저를 맞았어요.
서진아, 어떻게 된 거야? 서윤이가 돌아왔어요. 뭐?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어요. 그 집은 도대체, 넌 그렇게 고생했는데. 괜찮아요, 아빠.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틀 뒤 아버지 회사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왜 갑자기요? 배지욱 측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부도야. 저는 배지욱에게 연락했습니다. 배 대표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진 씨, 만나서 얘기해요. 청담동 사무실로 오세요. 저는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배지욱은 여유로운 미소로 저를 맞았어요. 앉으세요. 무슨 속셈이세요? 속셈? 그냥 비즈니스예요. 거짓말 마세요. 일부러 저희 회사를 노린 거잖아요. 배지욱이 웃었습니다. 영리하시네요. 맞아요. 일부러 그랬죠. 왜요? 강민호한테 복수하려고요. 그 친구가 제일 아끼는 사람을 괴롭히면 되니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아낀다고요? 모르셨어요? 그 친구 서진 씨 쫓아낸 후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재활도 안 하고 발작도 심해졌대요. 정말이에요? 내 정보통이 그러더군요. 심지어 서윤 씨한테 흉터 보여줬다가 비명 지르는 바람에 더 상처받았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시 돌아가세요. 강민호한테. 회장님이 허락 안 하실 텐데요. 제가 도와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강민호를 설득해서 우리 회사랑 합작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비즈니스였습니다. 결국 모든 건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여보세요? 서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야? 나 지금 발작이 올 것 같아. 민호. 도와줘. 제발. 당신만 날 진정시킬 수 있어. 저는 배지욱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세요. 그 친구 구해주세요. 저는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강산 저택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괴물. 서윤이었습니다. 그녀가 계단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그래, 서윤아?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죠.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민호가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마스크도 없이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채. 민호. 저는 그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그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서진. 서진. 괜찮아요. 진정해요.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의 숨소리가 점점 안정됐어요. 떨림도 멈췄죠. 고마워. 그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이제 안 떠날게요. 약속해? 약속해요. 계단 아래에서 강 회장님과 서윤이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창백한 얼굴로, 강 회장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는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을 꽉 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회장님, 저 다시 왔습니다. 서진 씨. 이번엔 제 의지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떠날 거예요. 강민호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강 회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서진 씨, 당신은 이미 계약이 끝났어요. 어머니. 강민호가 항의했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선택했어요. 서윤이가 아니라. 민호야, 정신 차려. 대외적으로 생각해봐. 대외적인 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서진이 없으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회장님.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민호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증명됐어요. 김 박사님도 인정하셨고요. 하지만
그리고 서윤 씨는 민호의 얼굴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방금 비명 지른 거 다들 들었잖아요. 서윤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갑자기 놀라서 그런 거야. 거짓말하지 마, 서윤아. 강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내 흉터를 괴물이라고 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내일까지 이 집을 떠나세요. 둘 다. 뭐라고요? 민호, 내가 정말 서진 씨를 선택하겠다면 강산그룹을 포기해. 내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나가.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면 서진 씨를 포기하고 서윤 씨와 결혼해. 선택해. 잔인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시간은 내일 아침까지야. 강 회장님이 떠났습니다. 서윤이도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따라갔어요.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강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서진아. 왜 사과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제 선택이에요. 후회 안 해요. 하지만 강산그룹을 포기하면 그럼 포기해요. 그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행복하면 됐어요. 그게 회사든 저든. 서진아.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였죠. 새벽 5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서진아, 큰일 났어. 왜요, 아빠?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어. 이번 주 안에 갚지 못하면 부도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얼마예요? 30억.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배지욱의 계략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민호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울고 있어? 아니에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저를 안았어요. 말해봐. 뭔데?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위기, 30억이라는 거금, 부도 위기까지.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안 돼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리고 회장님이 알면 또 문제될 거예요.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희를 응접실로 불렀어요. 결정했어? 민호가 입을 열려는데 강 회장님의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배지욱 대표가 찾아오셨습니다. 배지욱이? 배지욱이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지? 제안이 하나 있어서요. 배지욱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진 씨와 민호가 결혼을 유지한다면 저희 회사와 강산그룹이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합작 프로젝트? 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요. 저희가 기술을, 강산이 자본을 대는 겁니다. 강 회장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비즈니스맨의 눈빛이었죠. 수익은? 예상 수익률 40%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서진 씨 아버지 회사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세요. 30억 정도면 될 겁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배지욱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강 회장님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호가 행복해야 일도 잘하니까요. 그리고 서진 씨야말로 민호한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강민호가 배지욱을 쳐다봤습니다. 복잡한 눈빛이었어요. 지우가, 오해하지 마. 이건 순전히 비즈니스야. 배지욱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얘 친구니까 조금은 도와주고 싶더라고. 강 회장님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어요. 좋아요. 계약서 준비하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진 씨. 강 회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각오해요. 예, 회장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배지욱이 떠나면서 제게 속삭였어요. 행복하세요, 서진 씨. 고마워요. 정말로. 친구 좀 잘 챙겨줘요. 그 친구 당신 없으면 안 되더라고. 오후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이 연장됐대. 아니, 아예 강산그룹에서 인수해준대. 정말요? 내가 뭘 한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다행이에요, 아빠.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해결됐어? 응. 고마워.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지우기한테 해. 그래도. 민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민호. 그리고 서진아. 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랑해.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도 사랑해. 그가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서윤이가 응접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민호 씨랑 결혼한다고. 원래 내 자리인데. 서윤 씨 진정하세요. 강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놓쳤죠. 그건 오해였다고요. 나도 민호 씨 사랑해요. 거짓말.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넌 날 사랑한 적 없어, 서윤아. 돈만 받지. 아니야. 나는. 어릴 때 화재 사건 기억나? 넌 날 버리고 도망쳤어. 서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나도 무서웠어. 알아. 하지만 용서할 수 없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줘.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서윤이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증오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언니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서윤아, 위협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언니는 항상 내 것을 빼앗아갔잖아. 이번에도 그러는 거잖아. 내가 버린 걸 내가 주운 거야. 뭐라고? 서윤이가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어요. 서윤 씨, 나가주세요. 강 회장님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서윤이는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동생의 저 표정, 저 눈빛. 뭔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았거든요. 걱정 마.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서윤이가 집을 나갔어. 뭐라고요? 짐 다 싸서 나갔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찾아봐야죠. 경찰에 신고할까? 일단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서윤이의 친구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배지욱한테도 전화했습니다. 혹시 서윤이 봤어요? 아니요. 왜요? 집을 나갔어요. 걱정돼서요.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밤이 됐습니다. 여전히 서윤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언니 미안. 나는 내 길을 가기로 했어. 더 이상 언니 그늘에 살고 싶지 않아. 행복해, 언니. 그리고 민호 씨도. 저는 안도하면서도 슬펐습니다. 결국 우리 자매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민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응. 서윤이가 자기 길을 찾았대. 다행이네. 그런데 왠지 슬퍼. 당연하지. 동생인데. 민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울었어요.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왠지 허전했어요. 가족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서진아. 응? 내가 내 가족이 될게. 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원히.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산그룹과 배지욱의 합작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민호는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로젝트 발표회를 앞두고 내부 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민호가 분노했습니다. 경쟁사에서 똑같은 기술로 먼저 발표하겠다고 나섰어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윤 씨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서윤이가? 서윤 씨가 경쟁사 후계자와 만나는 게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정보가 유출됐고요. 그럴 리 없어. 서윤이가 왜?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서윤이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기록까지 있었어요. 복수였나 봐.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한테 빼앗긴 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하죠? 대응할 수밖에 없지. 민호가 배지욱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발표회를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 배지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진행합시다. 우리가 원조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어떻게요? 민호, 당신이 직접 나서세요. 나를? 네. 얼굴을 공개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하세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흉터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이었죠. 그건 두려워요? 배지욱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서진아. 두렵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해요.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알았어. 하겠어. 발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였어요. 강 회장님도 객석에 앉아 계셨죠. 백스테이지에서 민호는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니. 무서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흉터가 있는 부분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이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예요. 서진아. 그리고 저는 이 얼굴을 사랑해요. 흉터까지 포함해서.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자, 이제 가요. 세상에 당신을 보여줘요. 우리는 손을 잡고 무대로 나갔습니다. 조명이 우리를 비췄어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민호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소리였죠. 민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찍었죠. 안녕하십니까? 강산그룹 부회장 강민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4년 전 화재 사고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상처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제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민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용기를 얻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박수였어요. 오늘 발표할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민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화상치료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수익의 일부는 화상 환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되고요. 저처럼 상처를 받은 분들이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회장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민호가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의 옆에 섰어요. 제 아내입니다. 한서진. 한서윤이 아니라 한서진이요?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서진입니다. 플래시가 또 터졌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가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제 상처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죠. 한서윤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서윤은 애초에 결혼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서진이었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당당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상처도 제 사랑도. 그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사랑해.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발표회가 끝나고 뒷문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언니. 서윤아. 서윤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정보를 팔았어. 알아. 화가 나서 그랬어. 복수하고 싶었어. 서윤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회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서윤아. 민호 씨는 정말 언니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언니도. 서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해, 언니. 진심으로. 고마워. 저는 서윤이를 안아줬습니다. 동생의 어깨가 떨렸어요. 이제 나도 내 길을 제대로 찾아볼게. 언니처럼 진짜로 사랑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미안해, 민호 씨. 서윤이가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때 일도 이번 일도 정말 미안해요. 됐어.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정말로 작별인가 봅니다. 괜찮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며칠 뒤 민호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택 뒤편의 작은 정원이었어요. 여기는 우리만의 공간이야. 내가 만들었어.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장미가 만개에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분수가 있었죠. 예쁘다.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한서진. 응? 저번엔 계약 결혼이었지만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어.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어요. 나와 진짜 결혼해 줄래?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민호. 내 지옥은 끝났어. 너 덕분에. 이제 우리 천국을 시작하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래. 결혼할게. 민호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깊고 진한 키스였죠. 사랑해, 서진아. 나도 사랑해. 일주일 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배지욱도 왔고 김 박사님도 왔죠. 그리고 놀랍게도 서윤이도 나타났습니다. 축하해, 언니. 그리고 민호 씨. 와줘서 고마워. 결혼식은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마스크 없이 서 있었어요. 당당하게. 서약을 할 때 그가 말했습니다. 한서진, 당신이 내 상처를 어루만져줬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 당신을 지킬게요. 강민호, 당신의 상처까지 사랑합니다. 평생 함께 걸을게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피로연에서 강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아니 며느리. 예, 어머니. 미안해요. 처음엔 당신을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민호한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고마워요. 강 회장님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하게. 저녁이 되어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행복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 꿈 아니야. 진짜야.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내 삶에 와줘서. 나도 고마워. 내 삶의 빛이 돼줘서.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민호. 응? 우리 평생 함께하자. 당연하지.
천국이든 지옥이든 함께 갈 거야.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어요. 4년 전의 화재는 그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만났죠.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치유됐으니까요. 저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상흔을 넘어선 약속과 함께.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할 겁니다.